생성형 AI를 활용한 우리 몸 알기 제16차시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까지 저희는 머리뼈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근육으로 넘어갈 시간이죠. 근육으로 넘어갈 시간입니다. 챗GPT에게 역시 물어봅니다. 네, 이거는 굉장히 일반적인 얘기니까 아마 챗GPT도 잘 대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육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근육이란 아주 일반적인 건데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중요한 조직 중에 하나입니다. 이는 근육 섬유들이 모여서 주로 우리 몸의 움직임과 자세를 제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근육의 중요한 역할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육은 크게 스트라이어틱 또는 볼루터리 그리고 비스트라이어틱 또는 무진양 근육으로 구분됩니다. 네, 여기를 밑줄 긋고 여러분들 중에서 그 과제를 해오실 때 실제 챗GPT를 활용하신 것처럼 보이는 과제 제출물들이 있는데 이런 답변 읽어봐도 상당히 이상하지만 이런 걸 한번 읽어보시고 답변을 쓰시면 좋겠어요. 이런 식의 답변을 그냥 그대로 적으시면 상당히 많은 감점을 당하시게 됩니다. 이유는 간단한데 저희 수업 이제까지 이제 여섯 번째 날인데요. 수업을 계속 들어보시면 제가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은 챗GPT의 불완전성 그리고 그 불완전성에 기반해서 여러분들이 더 해야 될 일 어떤 것들이 있죠? 네, 챗GPT가 던져주는 화두라든가 어떤 주제라든가 키워드 같은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잘못 설명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꼼꼼히 한번 찾아서 보지 않으면 잘못된 정보를 많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그대로 적어서 이렇게 내시면 제일 많은 감점을 당하시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스트라이어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사실 뒤쪽에 비스트라이어틱이랑 같이 이 챗GPT가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줄 무늬가 있는지 횡문근이 있는지 횡문이라는 게 가로 줄이죠, 그죠? 가로 줄이 있는지 혹은 가로 줄이 없는지에 따라서 근육을 구분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뒤에 또는 볼루터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발론터리라는 영어를 제가 밑에 한번 써보죠. 발론터리라는 영어를 잘못 쓴 것으로 보입니다. 생각보다 아주 일반적인 내용인데도 이렇게 틀린 것들이 있는데 어떤 학생들은 이걸 그냥 그대로 떼다 붙여가지고 내는데 아마 그러면은 과제 내셨을 때 상당히 나쁜 점수를 받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볼룬터리 머슬하고 인볼룬터리 머슬이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뭐 대표적인 것은 심장에 있는 근육들, 심근이라고 부르는 카디악 머슬 같은 경우는 인볼룬터리 머슬이죠. 여러분들이 심장이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했을 때 이렇게 콩닥콩닥 뛴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실제로 조절할 수 있다라면 뇌로 조절할 수 있다라면 좀 특이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뭐 장운동 같은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무서운 사람이 나타났다, 도망가야 되겠다 이런 액션에서 여러분들의 그 뭐 다리나 팔에 있는 이런 근육들 싸울 때 혹은 글씨를 쓸 때 이런 식의 움직일 수 있는 건 근육들은 볼룬터리 머슬이 됩니다. 이것은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자발적으로. 네, 발룬티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그죠? 네, 이렇게 한 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문장 자체는 사실은 사용한 언어가 잘못된 것이지 사용한 단어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이지 실제 컨텐츠 자체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능력이 돼야지 됩니다. 이런 능력이 되려면 그냥 챗GPT를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한 번 정도 의심을 하고 사실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과학의 기초가 되겠죠. 뭐 불신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 불신하고는 조금 다른 거고 어떠한
예, 명제라든가 어떠한 문장이라든가 어떠한 선언에 대해서 그 말이 예,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인지를 예, 따져보는 그러한 행위를 하자라는 것이 사실은 이 강의 전체에 흐리고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네, 이런 식의 답변을 그대로 떼다 붙이면 예, 최하점, 다시 말하지만 최하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도 이 글은 전반적으로 맥락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죠. 그래서 지지난 시간에도 늘 그랬었지만 보다 정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영어로 물어보는 것이 훨씬 좋은 답변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린 경험적으로 알고 있죠. 실제로 그래서 영어로 물어보는 경우에는 저러한 용어적인 문제는 잘 생기지 않고요. 그러나 영어로 물어보았을 때에도 보면 말도 안 되는 용어들이 가끔씩 등장하기도 하고 특히나 영어라 하더라도 외국인의 이름 같은 것들 네, 영어만 쓰는 게 아니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영어 말고 무슨 뭐 영어로 설명하는 글 중에 중국인의 이름도 있을 수 있고 뭐 체코 사람의 이름도 있을 수 있고 프랑스 사람의 이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나올 때에는 챗GPT의 정확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걸로 보여요. 여하간 여기서 말하는 줄무늬 근육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근육으로 주로 무거운 물체를 드는 운동을 할 때 꼭 무겁지 않아도 무게가 있는 것을 들 때 모두 사용하죠. 이러한 근육을 운동할 때 일정한 형태로 길어지고 단축되는 움직임. 네, 작용하는 것. 근육의 작용은 아주 간단한데 기본적으로는 수축입니다. 그럼 수축이 많이 되느냐? 생각보다 수축이 많이 되지 않아요. 수축이 많이 되지 않지만 그 정도의 수축으로서 우리가 필요한 대부분의 운동을 다 할 수가 있죠. 에, 반면 이런 민무늬근, 무늬가 없는 근육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제어하지 않고 심장 및 소화기관과 같은 내장기관의 기능을 담당합니다. 네, 이 말은 잘 맞죠? 근육은 근육 섬유들이 근육을 구성하고 이들이 수축 및 이완함으로써 운동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수축과 이완은 신경과 근육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조절됩니다. 네, 근육이 일반적으로 수축하는 것은 신경의 지배를 받아서 수축을 하게 되죠. 신경이 근육을 자극하면 그 자극은 근육 내 세포들로 전달되어서 근육이 수축하게 됩니다. 이 수축은 근육이 더 많은 힘을 발휘하도록 해줍니다. 네, 이 뒤에 있는 표현은 썩 좋지 않은 표현입니다. 네, 수축이라는 것 자체가 근육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수축이 더 많은 힘을 발휘해 주도록 한다라는 말은 얼핏 보면 맞는 말이지만 정확하게 쓴 말은 아니라고 할 수 있죠. 네, 이런 것들을 구분하실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대부분에 분포되어 있으며 이는 운동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모든 활동에 필요합니다. 또한 근육은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에너지를 소비함으로써 체온을 유지하고 중요한 기능을 설명하고 있네요. 몸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근육의 건강과 강도는 우리의 전반적인 건강과 웰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이 아래쪽에 있는 것은 최근에 많이 밝혀져 있는 그런 것들이고 해부학에서는 그렇게 많이 다루지는 않지만 실제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런 그 골격근의 매스 전체적인 그 양이 줄어드는데 이 양이 줄어들지 않도록 운동을 특히 어떤 운동요 유산소 운동도 중요하겠지만 무산소 운동 힘을 쓰는 운동들을 꾸준히 해줘야 된다는 것으로 대충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근육의 아주 일반적인 거를 말씀드렸는데 근육은 기본적으로 이제 보통은 뼈하고 뼈 사이에 붙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 머슬입니다. 자, 그래서 근육의 종류를 설명해 달라고 한번 얘기해 보죠. 근육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 네, 이거 역시 좀 너무 브로드한 질문인데요. 근육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기 striated muscle, 이거 striated muscle을 차라리 이렇게 괄호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니까 그나마 좀 괜찮은데 방금 말씀드렸던 거인데요. 여기서는 굉장히 잘못된 게 나오죠. striatic 근육에서 striated muscle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이 챗GPT에 영어로 물어보지 않고 striatic 근육이라고 쓰면 감점 당하죠. 의지로 조절되는 근육이고 자세를 조절할 때 하는데 심근과 골격근으로 나뉩니다. 네, 이건 틀린 말이죠. 사실은
에, 네, 물론 뭐 완전히 틀렸다고 하긴 어렵지만 아래쪽에 있는 이 챗GPT의 그 전반적인 표현에 의하면 비스트라이틱 근육 스무드 머슬이라고 돼 있는데 이 비스트라이틱 근육을 스무드 머슬이라고 보통은 위에 것을 스켈레탈 머슬, 골격근은 스켈레탈 머슬이라고 하죠. 스켈레탈 머슬. 스켈렉톤이라는 단어 잘 아시겠죠? 앞에서 제가 뼈를 배웠으니까 스켈레탈 머슬이라고 구분을 할 수 있고 스켈레탈 머슬에 대해서 스무드 머슬이 있을 수 있고 주로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조절돼서 소화관, 혈관, 비뇨기관 그리고 중심 근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심장근입니다. 카디악 머슬, 카디악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 챗GPT 내에 있는 그 알고리즘 중에서 어떻게 보면 번역 기능이 부실해서 생긴 건데 중심 근육이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죠. 네, 이런 걸 쓰셔도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심근이죠, 심근. 이게 바로 심근이고 3번으로 이렇게 따로 구분을 한다라고 하면은 말이 안 되죠. 심장에만 존재하는 특수한 근육이고요. 중심 근육은 스트라이틱 근육과는 다르게 자율적으로 수축하며 심장의 박동을 조절합니다. 사실 이제 카디악 머슬은 어, 스켈레탈 머슬과 스무드 머슬의 약간 중간 정도쯤 되는 그런 특성도 가지고 있는데 여하튼 분류를 할 때는 스켈레탈 머슬, 스무드 머슬 그리고 카디악 머슬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한다라고 대충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역시 잘못된 정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네, 쉽습니다. 사실은 쉽게 찾아봐서 위키피디아만 찾아보셔도 훨씬 더 좋은 품질의 보고서를 여러분들이 저한테 제출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전혀 찾아보지 않고 내시는 분들이 제법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러면 저희 생성형 AI를 활용한 우리몸 알기라는 이 강의는 주로 주로 얼굴과 목에 한정되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강의가 더 나간다면 몸의 다른 부분까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해부학이라는 분야는 워낙에 넓기 때문에 이거를 단 그 한 학기 수업으로 커버하기는 사실상 어렵죠. 특히나 이제 이렇게 실습도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수업이기 때문에 네, 간단한 내용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육에 대해서 이제 대충 이렇게 알아보았고요. 그럼 근육 중에서 네, 우리 얼굴에는 어떤 근육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죠. 네, 여기서부터는 어떤 기괴한 대답을 할지 몰라서 아예 영어로 물어보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Please list the muscles of the face. 네, 이 정도로 치면 아마도 좀 더 챗GPT가 스페시픽하게 대답을 잘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네, 숙제를 하실 때 영어로 물어보시고 그걸 이제 답변하는 식으로 하신다면 좀 더 나을 수 있겠는데요. 네, 역시 제가 대답을 살짝 보니까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Sure, here is a list of some of the major muscles of the face. 네, some of the major muscle이기 때문에 얼굴에 있는 근육의 일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번 frontalis, 2번 accipito frontalis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벌써 약간 실망스러운 대답을 하고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 그런지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 frontalis라고 하는 머슬은 accipito frontalis의 일부입니다. 이름 자체가 accipito frontalis가 있고 frontalis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accipito frontalis라고 하는 것이 아시피탈리스랑 프론탈리스라는 두 가지 머슬이 합쳐져서 되어 있는 어떤 근육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것은 이마하고 뒤통수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서 앞쪽의 프론탈리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이 서양 사람들에게 매우 잘 보이는데요. 이마에 가로주름을 만들어내는 근육입니다. 이마에 가로주름을 만들어내는 근육이고요. 그리고 이 아시피탈리스라고 하는 것은 그 뒤통수에 붙어 있는 근육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 붙어 있는 넓은 건이 있습니다. 넓은 건, 건막이라고도 부르는 건이 있고 이 건은 텐던이라고 보통 부르죠. 텐던과 이제 리가먼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요것들이 이제 이렇게 근육이
이나 뼈에 붙어 있는 결합 조직, 커넥티브 티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커넥티브 티슈의 일부분인데 그걸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근육이, 즉 프론탈리스와 아시피탈리스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근육이 있고, 이렇게 근육의 두 가지가 이걸 보통 벨리라고도 그러고요. 벨리, B-E-L-L-Y. 제가 한번 쳐보죠. B-E-L-L-Y. 네, 이거 한때 유행했던 벨리 댄스라고 하는 춤이 있죠. 네, 배로 하는 춤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배란 뜻인데, 이건 이제 한자로는 보통 복이라고 그러죠. 복. 예, 그래서 네, 이복. 그래서 복이 두 개가 있다. 근육의 볼록한 부분이 두 개를 가진다라는 뜻으로 벨리라는, 벨리가 두 개 있다라고 쓰이는데, 그래서 이것은 아시피토 프론탈리스라고 하는 머슬이 아시피탈 벨리랑 프론탈 벨리 두 가지 근육으로 되어 있다. 두 가지 그 근육의 두터운 부분, 복으로 되어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나와 있는 중요한 근육은 올비큘라리스 오큘라이랑 올비큘라리스 오리스인데요. 오큘라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지난 시간에 익스트라 아큘라 머슬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눈알의 주변에 있는 근육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드렸는데, 올비큘라리스 오큘라이라고 하는 것은 동그란 근육인데 눈알 주변에 있는 거라서 이걸 이제 안륜근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 밑에 있는 오리스라고 하는 것은 오럴 해서 입의 뜻이죠. 그래서 입 주변에 있는 근육들인데, 이 근육 두 개는 정확한 의미에서 스핑터 머슬은 아닌데, 스핑터라는 관략근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관략근 뭡니까? 관략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동그랗게 좁아져서 이런 식으로 닫고 여는 게 가능한 그런 근육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래서 올비큘라리스 오큘라이랑 올비큘라리스 오리스는 일종의 관략근으로 취급되기도 합니다. 왜요? 눈을 닫거나 입을 닫을 때 사용되기 때문이죠. 벅시네이터, 벅서네이터 혹은 뭐 버시네이터라고 읽히는 이것은 볼근이 되겠고요. 그 다음 자이고마티쿠스 메이저 앤 마이너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자이고마티쿠스 어디서 들어보셨죠? 자이고마티쿠스는 자이고마틱 본이라고 하는 때에 나오는 뼈 이름인데, 거기에 부착되어서 있는 뼈이고 메이저하고 마이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메이저는 큰, 마이너는 작은, 메이저 리그, 마이너 리그 할 때 그 마이너이죠. 그리고 메시터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또 잘못되어 있습니다. Located on the side of the face involved in chewing and closing the jaw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위쪽에 나와 있는 Here is a list of some of the major muscles of the face라고 했을 때,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muscles of the face를 facial muscle이라고 쓸 수가 있거든요. 쓸 수가 있을 때, 그래서 해부학적으로는 이런 표현을 쓸 때 얼굴에 있는 주요 근육은 다음과 같다라고 번역을 할 수 있지만, 밑에 있는 메시터 머슬이나 템포랄리스 머슬 같은 경우는 얼굴 근육으로 불리지는 않습니다. 얼굴 근육으로 불리지는 않고, 이건 해부학적으로 다른 분류에 속하고, 이것은 다음 시간에 아마 말씀을 드리게 될 저작 근육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약간 중의적인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데, 메시터 머슬이나 템포랄리스 머슬도 아주 일반적인 사람들의 관점, 일반인들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자면 얼굴에 위치하고 있는 근육이 사실은 맞지만 이것을 얼굴 근육이라고 부르진 않죠. 좀 더 엄밀히 말하자고 하면 여러분들께 그런 질문을 드릴 수 있어요. 얼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얼굴인가? 라는 질문도 사실 드릴 수 있는데, 실제 이 얼굴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할 때 얼굴을 정확히 정의하기가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대개는 얼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헤드, 머리의 앞쪽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눈이 달린 게 앞인가, 코가 달린 게 앞인가라는 그런 정의가 사실 필요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우리가 얼굴이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별로 이렇게 혼동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대개는 이제 그 뭐 달걀 귀신이나 이런 경우에 앞면에 코, 입, 눈이 없을 때 달걀 귀신이라고 하지, 뒤통수에 코, 입, 눈이 없다고 해서 달걀 귀신이라고 하는 경우는 없죠. 뒤통수는 원래 그렇게 생겼으니까. 그걸 뒤통수라고 부르는 이유는 왜 뒤통수일까? 네,
네, 이렇게까지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답할 수가 별로 없어서 제가 첫 시간인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종의 공리처럼 이렇게 정하자라고 해서 앞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메시터 머슬이나 템포랄리스 머슬 같은 경우에는 저작 근육으로 분류가 되고 얼굴 쪽이라기보다는 약간 얼굴의 양옆 쪽에 위치를 많이 하고 있긴 해요. 좌우지간 여기서 7번과 8번은 머슬스 오브 페이스에 속하지 않는다. 그럼 어디에 속하나? 네, 머슬스 오브 헤드 앤 넥 혹은 머슬스 오브 헤드에는 속하죠. 하지만 페이셜 머슬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아홉 번째 디프레스 앵글리 오리스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 앵글이라고 하는 부분, 앵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인가요? 앵글은 뭐 각도, 각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어떤 해부학적 위치의 끝부분에 있는 것을 앵글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앵글리 오리스, 라틴어를 배우는 시간 같은데 마치 단어 공부를 하는 거, 보케블러리 공부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겠죠? 근데 실제로 해부학은 의학적인 소통을 위한 보케블러리를 공부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대개 이제 라틴어 형용사는 이런 식으로 이제 명사의 뒤쪽에 형용사가 붙는 경우가 많은데 앵귤리 오리스라고 하면은 오리스 입의 위에 나왔었죠. 올비클라리스 오리스 입의 앵글 끝. 입의 끝은 어디예요? 여러분들이 입이 찢어졌다라고 할 때 그 부분, 입이 찢어지는 부분이 조커 생각나시죠? 배트맨의 유명한 메인 빌런 조커의 입이 찢어져 있는데 그 찢어지는 부분이 많이 찢어지면 입이 커지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이 바로 앵글이라고 할 수 있어서 그것을 우리나라 말로도 해서 구각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그대로 번역하면 입 구자에다가 각도할 때 그 각자를 써서 구각이라고 그러고 우리 아름다운 한국말로는 입꼬리라고 할 수 있죠. 네, 입꼬리를 디프레서는 뭐예요? 디프레스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침울해 있다 이런 말인데 물리적으로도 아래로 내리는 것을 디프레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입꼬리 내림근이라는 말로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의 코너 부위를 풀 다운 아래로 내리는 것을 해서 expression like sadness 뭐죠? 슬픔을 표현하는데 contribute to 기여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디프레스 앵귤리 오이스가 있고 디프레스 레비 인피리오리스, 이 레비는 러바이라고 되어 있기는 하는데 그 입술이라는 뜻입니다. 레이비움이라고 하면 입술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일반적인 그 일반 사람들이 쓰는 영어 단어로서는 립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것에 이제 그 레티너식인 표현인데 이것을 이제 그래서 입술의라고 하면은 레이비얼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죠. 뒤에 있는 inferioris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첫 시간에 배웠었던 해부학의 방향에 관한 단어에서 나왔었던 inferior라고 하는 단어랑 같이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보통 이제 이것을 일반 용어로 쓸 때는 superior랑 inferior를 쓰게 되면 에, 우수한, 열등한 이런 식으로도 쓰게 되지만 해부학적으로는 실제 위치관계, 물리적인 높이를 얘기하는 거여서 inferiorис 하면은 아랫 입술을 아래로 당기는 그런 근육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11번에 나와 있는 플라티스마 머슬은 엄밀히 말하면 목 쪽에 많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목의 근육에서 설명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근육이 실제로는 얼굴의 아래쪽, 아래턱 쪽까지 이렇게 올라와서 덮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extends from the chest, chest는 어디죠? 가슴이잖아요. 그래서 가슴에서부터 쭉 올라와서 to the side of the neck, 그래서 넥 옆을 타고 올라와서 lower face까지 닿는, 사실은 매우 얇으면서 제일 표층에 있고 상당히 넓은 부분을 커버하고 있는데 이 근육이 그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턱을 아래쪽으로 당긴다든가 입술을 아래쪽으로 당긴다든가 하는 그런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각각 개개의 설명에 있어서는 사실 어느 정도 설명을 잘 하고 있는데 정작 그 중요한 내용은 좀 틀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잠깐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These are just some of the major muscles of the face. 네, 이것들은 얼굴의 아주 그 주요 근육의 일부에 해당되는 것이고, there are many smaller muscles. 훨씬 더 적은 근육들과
muscle groups, 머슬 군들이 있어서 facial expression and movements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을 제가 밑줄을 한번 그어보면 위에서 expression like sadness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었죠. 이렇게 expression like sadness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zygomaticus major and minor를 해서 they raise the corner of the mouth, 네, 구각 부위, 네, 입꼬리 부위를 위로 들어 올린다. 입꼬리를 위로 들어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네,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입꼬리가 위로 올라가는 것이 대개는 미소이죠. 미소거나 웃을 때 그런 문제가 생기죠. 이게 이제 올라간 상태로 너무 오랫동안 굳어져 있으면 그게 이제 조커의 웃는 그런 페이스가 되겠고, 네, 슬픈 표정을 지을 수 없는 그런 게 되는 건데, 뭐 사람은 일반적으로는 그 근육이 수축했다가 풀리게 되면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되니까 그런 일은 없고 항상 웃고 있지는 않죠. 네, 그래서 이 밑에 나와 있는 facial expression이라고 하는 거, 얼굴 표정, 네, 얼굴 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습니다. 얼굴 표정을 만들어내는 근육들이 얼굴에 주로 있는 근육이라는 것이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차시에서 제일 중요하게 말씀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